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한국의 문화코드 음양오행과 망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무, 주자, 청룡, 백호, 오령, 망량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풍수지리에서 나오니까 땅에서 솟았을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령, 망량님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하늘 별자리에서 인간 세상으로 파견 내려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5, 6천 년 전부터 고인돌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고인돌 중 상판에서 별자리가 새겨져 발견됩니다. 이를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늘 별자리를 관찰했으며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모여져서 조선 건국 4년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탄생합니다. 선조들께서는 왜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을까요? 사람은 언제나 땅에 발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 철학인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역대 제왕들은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여 하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양 사람들만의 고유한 천문 세계관이 정립됩니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한 중심 영역과 그 중심 영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28개 별자리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자리한 중심 영역을 자미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주색 자, 처음, 시초 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미와 영역을 뜻하는 원이란 글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주색 기운이 시작되는 곳, 저 아득히 멀어 인간이 미처 알 수 없는 그 영역, 그 중심 영역에 삼신상제님께서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합니다. 그 중심 영역이 천상궁궐에 해당되는 자미원입니다. 자미원 가까이 천상 정부 관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태미원이라고 합니다. 천상세계의 백성들이 모여 생활하는 영역이 천시원입니다. 이 중심 자미원과 태미원, 천시원 이 3원 영역을 울타리처럼 보호하듯 펼쳐져 있는 별자리가 바로 28수입니다. 서양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와 얽혀 하나의 세계관을 이룬다면 동양의 별자리는 삼신상제님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천상궁궐 자미원, 천상세계의 신하들이 모인 태미원, 천상세계의 백성들이 모인 천시원, 그리고 이를 수호하는 28개의 별자리가 거대한 세계관, 우주관을 이룹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별자리 우주관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3원 28수 동양 별자리 우주관입니다. 28개 별자리 중에서 북방 7수 7별자리를 묶어 현무가 되고 동방 7수가 묶여서 청룡이 되고 남방 7수가 묶여서 주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방 7수가 묶여서 백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현무, 주장, 청룡, 백호는 28개의 별자리에서 내려온 신성한 동물, 사령, 망량님들입니다. 자미원에서 내려온 황룡까지 5 신성한 망량. 오령 망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서울에 자리한 경복궁입니다. 오행 원리를 적용하여 오령 망량이 지키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에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먼저 동쪽에 있는 건춘문, 목은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절기로는 봄을 의미하기에 경복궁 동쪽 문에는 봄 춘자를 넣어 건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춘문 천정에는 청룡이 황룡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서쪽 문 영추문입니다. 서쪽은 오행 중 금이 해당되는 방위로 계절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는 가을 추자가 들어가서 영추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정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지금 영추문 천정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방이니까 백호를 그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탔으며 19세기 고종 임금님 시절에 복원되었습니다. 19세기에 복원될 때 기록을 보면 흥미롭게도 영추문 천정에는 백호가 아니라 2마리 기린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기린은 수컷을 기, 암컷을 린이라고 하는데요. 2마리가 각각 암수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린이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간주하는 신령한 동물로 전설에 따르면 단군께서 기린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복궁 북쪽문 신무문입니다. 조선 건국에서 처음 경복궁을 조선했을 때 건춘문, 광화문, 영추문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요. 세종 임금님 때 북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름 붙여 현판을 달지 않았는데요. 성종 임금님 때 와서 신무문이라는 공식 명칭을 정해서 현판을 걸게 됩니다. 음양오행 중 수는 북방을 나타내고 색상은 검은색,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검은색이나 겨울을 문 이름에 넣지 않고 북방을 관장하는 현무에서 착안하여 신령한 현무라는 의미로 신무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경복궁의 4개 문 중 남쪽에 자리한 문을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12지지 중 말을 뜻하는 오, 한낮을 가리킬 때 정오란 표현을 사용하듯이 정남방을 의미로 오문이라 불렀습니다. 세종 임금님 때 집현전 학자들이 남방 화에서 착안하여 밝게 빛나다는 의미로 광화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경복궁의 다른 문들과 다르게 광화문은 좌우 작은 문과 가운데 큰 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운데 문은 임금님이 드나드는 문이란 의미로 어간문이라 했고 광화문을 등지고 왼쪽 문은 서쪽 작은 문, 서현문이라고 했고 오른쪽 문은 동쪽 작은 문이라 하여 동현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문, 천정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당연히 오령 망냥 중에서 남쪽을 의미하는 주자 또는 봉황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간문, 천정에는 봉 2마리가 그려졌습니다. 복원 기록에 따르면 광화문 천정에 봉이 2마리 그려졌는데요. 아마 본래 의도는 봉황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본래 봉은 수컷을, 황은 암컷을 말합니다. 2마리를 그릴 때는 암수를 같이 그려서 화합과 조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정전, 월대 모서리를 장식하는 서수들은 항상 암수 짝을 지어 조성했고 주요 계단에 현무, 주작, 청룡, 백호도 쌍으로 배치하여 균형과 조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문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현재 서현문에는 현무가, 동현문에는 기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복원기록, 경복궁 영건일기에 따르면 광화문에 그려진 기린, 본래 자리는 영추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마부도라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마부도는 하도라는 도안이 등에 나타난 말을 의미합니다. 광화문의 동현문, 천정에는 하도가 그려진 용마가 그려져 있어야 하며 서현문, 천장에는 지금처럼 현무가 아니라 낙서라는 도안이 등 껍질에 그려진 신령한 거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서관이란 단어는 본래 하도와 낙서라는 도안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도에서 도, 낙서에서 서란 글자를 따서 도서관이란 단어가 되는데요. 팔괘를 처음 창안하신 태오보키 씨께서는 배달국 태오이 환웅님의 막내 아들이신데요. 천하라는 강에서 나온 용마 등에서 발견한 문이 도상을 하도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팔괘를 창안하시며 동양 철학, 문명의 조상이 되십니다. 낙서란 상고시대 하나라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중 강에서 올라온 신령한 거북 등껍질에서 발견한 도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군 왕검께서 큰 홍수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자 황금 거북이 등에 이를 새겨서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동양 철학과 사상 역사에서 하도와 낙서는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도에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오행이 상생하는 순환운동 원리가 담겨 있으며 낙서에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하는 오행의 상극 순환운동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 문명의 바탕이 되는 용마와 하도, 신령한 거북과 낙서가 광화문, 현문, 천정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광화문 이름처럼 한민족 문명의 광명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며 용마하도, 신귀낙서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의 수도 한양이 설계될 당시 적용된 음양오행의 이치와 오령망량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